자, 68쪽을 볼 거고 먼저 그 다음에 156쪽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8쪽을 볼 건데 66쪽부터 연결해서 보도록 하자. 오케이. 자, 보시십시다. 원소에 대해서 볼까? 원소라고 하는 거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본 성분, 그걸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누군지를 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질이 아니야. 원소야, 원소.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제일 많은 게 누구게? 산소, 그지? 그 다음이, 오케이. 그 다음이, 지, 그러지? 그 다음이, 철. 오시, 알페, 이런 순서야. 그 다음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제일 많은 게 누구게? 산소요, 그러지? 그 다음이, 산소, 오케이. 그 다음, 수, 그러지? 지. 잘 읽은 거야? 아니요. 산소 수질 외웠어요. 이제 오시알페, 산탄수질 이렇게 돼 있다고. 그렇다면 자, 우리 지각이라고 하는 건 지구의 겉에 부분이잖아. 그지? 이 지각은 여러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 아는 암석 뭐 있을까? 화강암, 현무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근데 암석을 보게 되면 그 암석도 또 조그만 입자들이 뭉쳐져 된 거지. 그치? 요런 구성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어이. 참 한결같아. 광물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이 광물은 또 누구의 화학결합으로 이루어진 거야? 원소. 그지? 이때 이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니? 그러면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은 주로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 거야? 규산형. 그렇지. 그게 바로 무슨 광물이다? 규산형 광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요거는 지금 지난번에 모든 학교가 여기 안 들어갔지, 시험에. 규산형 광물. 이제 들어가요. 그지. 요거는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고, 먼저 생명 시스템에 대한 것부터 할 거니까. 그 다음, 우리 화학 결합을 하는데, 혹시 기억이 날까? 진짜지? 비금속 원소들로 이루어진 화학 결합. 무슨 결합? 공유결합. 그러지. 공유결합. 공유결합할의 개수가 산소는 최대 몇 번 결합하게? 2개. 그러지. 탄소는 어디 갔어? 4번. 왜? 탄소는 몇 쪽이야, 몇 쪽? 6쪽, 아니 16쪽. 16쪽. 얘가 16쪽이지. 탄소가. 그러니까 얘는 공유결합을 몇 번 하는 거야, 최대? 9번. 2번 하는 거야. 탄소는 원자 관련자 몇 개? 4개. 그럼 공유결합 최대 몇 번? 4번. 4번. 수소는 1개. 최대 몇 번? 1번. 질소는 몇 개? 3개. 아니 5개. 그 공유결합 최대 몇 번? 3번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한 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공유결합 할 수 있는 거야. 오. 그럼 생명체 구성 물질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비금속들이 공유결합을 해서 이루어진 물질.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게요? 탄소화합물. 그것이 탄소화합물. 와, 이건 이렇게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가 있어.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또 무슨 물이라고도 하니? 기가 있다.
유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이 규산형 광물에 대한 얘기와 탄소 화합물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거라고. 그지? 또 왜 눈을 그렇게 떠? 규산형 광물은 다음에 요거 끝나고 할 거고, 탄소 화합물을 먼저 볼 건데, 68쪽으로 가는 기야. 오, 이거 너무 어려워요. 아, 쌤이 자꾸 인산당 그런 무기를. 그거 좋은 말이죠. 아, 쌤, 학교에서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거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데. 못 알아듣겠어. 자, 요번에는 원소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인데, 이번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볼 거야. 주로 탄소화합물인데, 이거로만 되어 있을까? 아니요. 그건 아니겠지.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물질, 그게 뭐야? 아미노산, 진짜 정말 리얼리 혼돈이래. 물, 그지? 그 다음이 단백질, 단백질, 그 다음이 지질, 그 다음이 무기염류, 그 다음이 저기 뭐예요? 핵산, 그 다음이 탄수화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몰라서 생각했는데. 물단지, 무핵탄, 이렇게 되어 있대.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게 뭐라고? 물. 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대요. 알아야 돼요. 요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교재에 그 내용이 없지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지금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교과서에 따라서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어떤 게 있고, 간단하게 얘네들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룬 학교 배웠다면 기억을 해야 되는 거겠지. 되겠니? 네. 물단지, 무핵. 얘들아, 지질과 지방의 차이가 뭐야? 지질은 몰라요. 처음 들어. 지방은 일단 많이 들어봤어, 이거는. 그 탄단지, 구. 지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게 많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방이야. 그 말고 뭐 인지질이라는 것도 있고, 오, 좋았어요. 스테로이드라는 것도 있고, 뭐 미엘린도 있고 되게 많은 다양한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질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지방이다, 이 얘기인 거지. 되겠지? 됩니까? 네. 자, 그래서 지방을 포함한 물질들이야. 그 다음에 무기염류, 핵산. 핵산은 뭐지? 무슨 물질? 그 유전물질, 유전 물질. 탄수화물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하니? 당, 당. 우리 주된 에너지원.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 이런 것들이 있다고. 오, 될까? 그럼 얘네가 다 유기물 탄수화물일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탄소가 포함되지 않은 무기물은 누구? 물과 무기염류 이렇게 있는 거지. 오, 자, 우리 생명체에게 다 중요하지만 되게 다양한 기능을 하는 중요한 물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랑 누구냐면 단백질과 핵산. 우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물질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야. 될까? 되겠니? 자, 물은 제일 많을 거고요. 우리 몸에. 조절 물질이야.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볼까? 탄수화물. 한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당, 당. 근데 이 이름이 어떻게 붙인 걸까? 탄, C, 수, H2O, 그거지. 얘가 몇 대 몇으로 화학결합한 물질? 1대1. 그렇지. 보통 우리가
힘이 딸릴 때, 에너지가 부족할 때 뭐 떨어진대? 당 떨어진대. 우리의 가장 주된 에너지원이야. 그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당은 보통 이렇게 육각형으로 그려요. 그럼 얘가 몇 대 몇일까? 6대6. 그지? 화학식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CU. HCB. 저 포도당인데? 그래, 얘가 포도당이야. 많이 들었어요. 그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체크하고 할게. 핵산을 구성하는 물질에도 당이 있어요. 근데 걔는 이렇게 오각형으로 그려. 그럼 이 화학식 어떻게 될까? CO. CO. HC. 55. 그지? 요거 55 있으면 5배 하면 5일은 5, 520, 5일은 5.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리고 얘 이름을 붙인 거야. 뻥칭은 사장 라이보스라고 한다. 근데 어떤 놈을 봤더니 여기서 산소가 하나가 없대. 디옥시라이보스. 그렇지. 라이보스의 형태에서 옥시즌이 하나 탈락했다라고 해서 탈락의 적두어 D를 쓰게 되면 얘는 디옥시라이보스 이렇게 된다고. 선생님 이거 화학식 알아야 되면 몰라도 돼. 근데 이름은 이렇게 유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몰라도 돼요? 아니요, 알아야 돼.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치?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있는데 그 안에 당이 있다고, 당. 근데 그 당의 이름이 얘랑 얘야. 그게 시험에 나와요? 얘 이름? 네. 나오지. 핵산을 잉글리로 뭐라고 할까? 뉴클리어 엑시드. 그거지. 뉴클릭 애시드. 산성이 엑시드야. 줄여서 이게 뭐야? NA. 그럼 얘를 갖고 있으면 R을 갖고 있는 거고, 얘를 갖고 있으면 D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핵산의 이름이 뭐예요? RNA. 얘가 DNA. 그래서 RNA를 구성하는 당, DNA를 구성하는 당. 얘네들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지. 되시겠습니까? 네.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하고 얘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먼저 얘부터. 자, 근데 그거에 앞서 자, 고분자라는 애가 있대. 고분자. 분자가 작은 거야? 큰 거야? 큰 거야. 거대 분자.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해요. 분자량이 만 이상의 거대 분자라고 정의를 해. 근데 이게 뭔지 아니? 아니요. 그지. 분자의 상대적 질량이야. 참고로 얘 분자량이 얼마냐면 이거 내 키랑 똑같아. 얼마일까? 130. 죽어버려, 이씨. 원자 하나의 상대적인 질량이 탄소가 10이고 수소가 1이고 산소가 16이래. 그럼 이 분자량은 어떻게 하면 될까? 12짜리가 몇 개? 6개. 1짜리가 12개. 16짜리가 6개. 6개. 이거 다 더하면 내 키가 나온다고. 얼마? 28 곱하기 6, 125. 168 더하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헐. 이게 180이야. 그럼 생각해봐. 얘도 되게 화학식이 복잡해 보이지 않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가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그럼 이게 엄청나게 모여야지만 거대한 분자, 고분자를 만들 수 있겠지. 네. 그치? 그럼 고분자를 만들려면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렇게 조그만 애들을 걔를 연결을 시켜야 돼. 쫙. 그럼 이게 거대한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 네. 그지. 자, 그래서 요거 짜잔한 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기본이자 기본 단위체라고 얘기할 거예요. 쉽지 않아요. 단위체. 단위체. 예를 들어 진주 목걸이를 만들 때 진주알 하나를 기본 단위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갖다가 쭉 엮어야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참고로 요거를
합성하는 반응을 중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참고. 자, 그럼 얘가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드디어?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참고로, 이렇게 기다랗게 연결된 구조의 물질은 앞에다가 접두어로 뭘 붙이냐면, 요걸 붙여요. 폴리. 폴리펩타이드? 폴리가 붙으면 얘가 길게 쭉 연결됐다라는 의미를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예전 거를 한번 떠올리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지. 그 저장할 때는 무슨 형태로 저장했니? 그거 그린 호스. 그지, 녹말. 얘가 고분자야. 포도잖아. 그럼 얘의 기본 단위체는 뭐가 되는 거야? 포도당이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본 단위체를 길게 연결하면 그러면 고분자가 만들어져. 이런 거지.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할 게 누구랑 누구예요? 단백질 핵산. 얘가 고분자야. 그럼 역시 단백질을 만드는 기본 단위체, 핵산을 만드는 기본 단위체가 있겠지. 네. 그치? 단백질을 만드는 기본 단위체, 나마이와 난데스까? 아미노산. 그지. 근데 왜 안 하고 어? 뭐예요? 나마의 이름, 나마이와 이름은 난데스가 무엇입니까? 아유, 문진아. 쉽지 않네. 니네 제2외국어 일본어 안 하니? 네. 뭐해, 뭐해? 저 2학년 때 일본어 들을 거예요. 아, 일본에? 아직 안 왔나?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택을 2학년 때. 2학년 때요, 2학년 때. 얘는 민혁이 뭐해? 몰라? 어? 일본어, 중국어? 솔직히 중국어가 더 진짜 중국어 공조 때문에 그거 합쳐요. 그래요? 일본어의 그 어순이 우리랑 비슷한 게 많아. 근데 변형 쪽이 좀 어렵긴 한데. 근데 역시 일본어도 그 일본만 쓰는 한자도 있고 한자 공부를 좀 해야 돼. 근데 뭐 다 남의 말 배우는 건 뭐 어렵지 뭐. 그럼 일본어를 이거 시험을 봐야 돼요, 그걸? 무조건 하는 거예요. 우리 기술과정도 시험 보지 않아? 안 봐요. 안 봐? 수강이 없어요. 없니? 없어요. 나 언제 쪽 사람이야? 아니, 시험까지 있었어요. 그런 정도. 체육, 음악 뭐 이런 것도 시험 보잖아. 아, 그래? 그래. 안 봐? 그냥 서브 아니 약간 좀 튕기는 거 하나 했는데 수익평가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자, 보자. 그러면 다시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의 이름이 뭐라고? 아미노산. 군발이 아저씨가 아이를 되게 늦게 낳은 거야. 노산. 그래서 요 아미노산이 중합 반응으로 결합을 하면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역시 DNA, RNA 따위의 핵산도 고분자 화합물. 얘는 단위체 이름이 좀 더러워. 얘 이름이 뭐지? 유클레오타이드? 그거지. 클레오파트라가 아니고 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 이름이 왜 저래? 될까? 다시 꼭 기억합시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이쪽 단어는 내용이 어렵진 않아. 근데 이름이 조금 생소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된다고. 자, 그럼 먼저 단백질부터 보면 우리 이런 거 있지 않니? 생명체라면 반드시 세 가지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일단 세포, 뭐야? 막, 막이요? 그 다음이 핵산, 그 다음이 단백질. 그지. 어, 근데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라이보스. 어, 라이보솜. 그래. 라이보솜이라고 있다고.
그래서 요거는 꼭 갖고 있어야 생명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라고. 아, 학교생이 자꾸 라이보솜 귀엽대요. 아 그래. 왜냐면 유전물질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 환경과 생명체를 구분하고 생명체를 보호하면서 물질 출입을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요 단백질에 뭐가 있냐면 효소가 있어. 무서워.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가 생명 현상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얘가 있어야 된다고. 오. 그럼 결국 중요한 건 단백질과 핵산이 되게 중요한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다 중요해. 그 중에서도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두 가지의 물질에 대해서 보겠다. 그 얘기인 거고. 자, 그럼 먼저 단백질부터 우리는 살펴볼 건데 일단 단백질 단백질. 구성원소 뭐게요? 일단 CHO 규소, 네? 마그네슘, 네? 헬륨, 네? 질소. 그래. 탄수화물과 지방은 구성원소가 이거야. 그지? 근데 단백질은 뭐가 있어? 촌. 질소가 들어있다고. 이것도 우리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니? 아, 매운 거 같아. 왜 이래? 다 배웠어. 네? 안 배웠어요. 기억 안 나면 안 배웠대. 2학년 때 배우나 이거?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배우는데 이렇게 저희 2학년 때 막 철의 원자 기본을 해가지고 막 F2 찾고 있는데. 2학년 1학기 때 마지막에 광합성, 세포호흡 이런 거 배울걸? 광합성 세포 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안 했어요. 2학기 때 영양소에 대해서 배울걸? 그걸 라이페이스?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거. 안 했어요. 에이, 왜 그래. 진짜 안 했어요. 근데 선생님 자신이 없다, 나도. 왜요? 기억이 가물가물. 그럼 안 한 거예요. 아니야, 그거 분명히 2학기에 처음에 나오는 게 3학년 때인가? 아니 진짜 정확히 그거였어요. 그 소화계, 순환계. 했는데 학교에서 안 알려준 걸 수도 있죠. 구성 원소는 어? 구성 원소는 안 나오고요. 진짜? 그래? 그래요. 안 배워도 되고요. 알았어. 진짜요. 탄수화물은 당연히 원소가 뭐야? CH2O. 근데 이 지방이 얘랑 똑같아. 네. 그래서 지방이 우리 몸에서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남아돌면 지방으로 바뀌어. 구성원소가 같기 때문에. 단백질만 가지고 있는 게 누구? 질소. 이렇게 된다고. 됐니? 자,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야. 근육, 뭐야? 단백질. 머리카락, 손톱, 단백질. 그지?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효소,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물질이 단백질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했니?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다. 머리카락, 근육, 피부, 뼈, 적혈구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로 되어 있다. 이런 거지. 될까? 네. 그 다음 또 얘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는 작용, 생리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하는 물질? 조절하는 물질. 그래서 호르몬 또는 효소 같은 물질들의 주성분이 바로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돼가서요? 네. 자, 그 다음 또 얘가 뭐 도와하느냐? 작용. 우리 몸에, 겁나 아파. 왜? 병원체가 들어온 거야. 그럼 이 나쁜 놈 들어오면 얘 그냥 가만 냅둬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죠. 지금 얘를 공격하는 이런 작용을 방어작용이라고 한다고. 죽여라. 자, 우리 경찰 아저씨가 범인을 잡으면 못 도망가게 뭘 채우니? 수갑을 채운다고. 마찬가지 우리 몸에 병원체 얘네 들어온 거야. 세균,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수갑 같은 걸로 묶어야 돼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항체라고 그래. 항체. 근데 항체 주성분이 뭐야? 단백질이야. 될까? 그 외에도 인터페론 보체 같은 항균 단백질
이런 것들도 다 방어작용에 관여하는 물질이야. 되겠니? 네. 그 다음 운반작용도 합니다. 산소 운반 누가 할까? 산소 운반. 헤모글로빈 적혈구. 오. 그렇지? 걔네들도 단백질이야. 그거 외에도 다양한 운반 단백질들이 우리 몸에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중요한 기능들의 대부분은 다 누가 하는 거야? 단백질. 그지?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지. 오. 되겠니? 네. 오늘 이따가 하겠지만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우리 몸에 있는 유전 정보라는 게 뭐냐? 이게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정보야. 그만큼 단백질은 우리 몸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거겠지. 될까요? 네. 우리가 지금 요따구로 생긴 거, 그치?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되는 거잖아. 그 유전자가 바로 그 명령에 따라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느냐, 이게 결정되고 우리의 뭐 신체적인 특징 이런 것들도 발현시키게 된다고. 돼요? 네. 그만큼 단백질은 어떻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요하다. 중요하다. 우와. 자, 그래서 보면 몸의 구성물질, 생리작용 조절, 항체 주성분, 면역 반응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 얘가 몇 종류가 있게 아미노산이? 20종류. 그러지. 뉴클레오타이드는 전체 몇 종류가 있게? 몰라요. 결론부터. 우리 레고 블럭이 있대. 레고 블럭의 종류가 뭐 몇 개 있겠지. 네. 그지? 뭐 구멍이 하나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세 개짜리도 있고, 한 줄로 돼 있는 거, 두 줄로 돼 있는 거 되게 많을 거라고. 그지? 그 레고 블럭의 종류가 20가지라고 보자고. 그럼 이 20가지의 레고 블럭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가 가능할까? 그렇지. 거의 무한대지. 네. 그렇지. 근데 설명서가 있다면 그 설명서에 맞춰서 순서대로 끼워 맞추면 동일한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될까? 그 레고 블럭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보면 될까? 아미노산. 그치. 그럼 그 설명서가 뭐가 되는 거야? DNA. 그것이 핵산, 유전 정보. 아.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가 되는 거고? 단백질이 되는 거지. 이해돼갔어? 네. 그럼 결국은 이 설명서라는 건 레고 블록을 어떤 애를 어떤 순서로 끼워 맞췄느냐가 중요하겠네? 네. 마찬가지야. 우리는 이 20종, 20가지의 아미노산을 어떤 순서에 맞춰서 어떻게 결합을 시키느냐에 따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종류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맞아요. 됩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아미노산을 결합할 건데 보자. 얘가 아미노산 1, 아밀. 그지? 얘가 아미노산 2. 그래서 얘를 결합을 빡 시킬 거예요. 요 아미노산 1과 아미노산 2를. 물론 무수히 많은 아미노산을 쫙 결합시키겠지만 요 하나만 결합하는 거 보자. 그럼 얘네가 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간단한 분자가 빠져나가. 누가 빠져나가게?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을 빡 하는 거지. 펩타이드 결합. 그것이 이 결합을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하느냐?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해요. 오, 뭔가 약간 조금씩 이상하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름만 알아도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라고. 그럼 아미노산 2개 사이에서 펩타이드 결합이 하나가 일어나면 물 분자가 몇 개 빠져나가는 거야? 한 개. 한 개 빠져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아미노산을 얘를 10개를 결합시킬 거야. 그럼 빠져나가는 물 분자의 수는 몇 개일까? 9개. 그러지. 아미노산이 2개야. 그지? 물 몇 개 빠져나가?
근데 한 개 빠져나가. 아미노산 3개를 결합시킬 거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럼 물 몇 개 빠져나가? 2개. 4개면 몇 개? 3개. 5개면 4개. 9개면 8개. 따라서 이 펩타이드 결합은 요 아미노산이 N개가 결합하면 빠져나가는 물 분자의 개수는 몇 개? N-1개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뭔 소린지 되겠어? 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에 대한 거를 잠깐 볼게요. 펩타이드 결합. 그러려면 아미노산의 구조를 봐야 되는데 요거는 한 참고 정도로만 봐도 될 것 같아. 요 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고1 통합과학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아요. 자, 다시 한번 탄소는 공유결합 몇 번? 4번. 수소, 3번. 탄소, 2번. 질소, 그지? 4, 1, 2, 3. 탄소가 결합을 몇 번? 4번. 4번. 여기에 H. 얘는 한 번 결합하면 끝났지. 그지? 네. 한쪽은 여기에 C. 얘는 결합 몇 번? 네 4번. 한 번 결합했네? 이중결합, 단일결합. 산소는 결합 몇 번? 2번. 끝났네? 네. 여기도 산소인데 이거 단일결합이니까 여기로 쭉 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저 뭐지? 몰라도 돼, 몰라도 돼. 돼. 몰라도 돼. 진짜? 요게 카복실기라고 얘기를 해요. 저거 이겼어요. 카복실기. 얘는 산성의 성질을 나타내. 그 다음 한쪽은 뭐가 있냐면 질소. 질소는 결합 몇 번? 3번. 2번 결합했으니까 나머지 한 번 결합했으니까 2번 결합을 H. 요걸 뭐라고 하냐면 아미노기라고 하고 염기성을 나타내. 저기 위에는 그러면 아미노기를 갖고 있는 산, 아미노기의 산, 아미노산 하면서 아미노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여기에 붙어 있는 게 달라. 몰라요. 몇 가지가 붙어 있냐면 20가지가 붙어 있는 거야.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가지? 그치? 저건 다 공통으로 있는 거고 저게 누가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뭐 아미노산 중에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어. 글라이신인가? 걔는 수소 하나만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대요. 하여튼 요거를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R. 런닝맨이 아니야. 요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곁사슬이라고 불러. 사슬 모양을 길게 뻗어나가고 얘기한 건데 요게 옆으로 뻗어나가 있는 붙어있는 거라서 곁사슬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곁사슬의 종류가 몇 가지? 20가지. 아미노산 종류도 20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펩타이드 결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보자고. 여기에 또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었대. 이거 한 번만 그려보면 어렵진 않아요. 그럼 얘도 이쪽에 카복실기라고 해서 COOH가 있고 여기는 NH2가 있겠지. 자, 어떤 애가 손에다 물건을 잡고 있어. 그럼 둘이 손잡기가 어렵지, 물건 잡고 있으니까. 그럼 둘이 손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물건을 뒤로 돌아. 버려야 돼. 천재. 그러면 얘를 버리면 이렇게 손을 꽉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얼러리 꼴러리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둘이 만나게 되면 버려야 돼. 버려야 된다. 얘를 버리고 안 돼. 얘를 버려요. 어? 안 돼. 그게 뭐로 빠져나가는 거야? 물. 그지? 안 돼. 물 분자 하나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요 부분만 써보자. 그럼 얘는 여기에 뭐가 남아있었니? CO 의 OH인데 이제 버렸지. 네. 그지? 그 다음에 이쪽에는 NH2. 근데 H 하나를 버렸지. 네. 그럼 요 둘이 버린 것끼리 어떻게 하면 돼? 합쳐요. 꽉 잡으면 된다고. 이런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일단 결합하면 펩타이드밖에 없어요 여기.
요게 뭔지는 되겠어?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렇게 구조식을 따지는 거는 요거 안 했네.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요 내용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다시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게 뭐냐? 아미노산 사이에서 뭐가 빠져나가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공유 결합을 빡 형성. 이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이때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는 게 뭐냐면 아미노산의 개수를 주고 빠져나가는 물 분자가 몇 개냐? 일반화 시킨다면 N개의 아미노산을 결합시키면 물 분자는 N-1개만큼 빠져나가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어려운 거 없지? 그치? 자, 그렇다면 단백질의 형성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아미노산을 쫙 결합시켜.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을 기다랗게 이렇게 늘렸대.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폴리펩타이드라고 해. 그러면 요 결합이 무슨 결합이라고 쇼? 펩타이드 결합. 근데 얘들아, 요 부분이 지들끼리 또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화학 결합은 아니고 분자 간의 인력이 작용할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얘네가 이렇게 약한 뭐 이런 결합하면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폴리펩타이드 일자로 쭉 뻗어 있는 애들이 얘네들의 종류, 아미노산의 종류, 결합 순서 이런 거에 따라 독특한 입체 구조가 나타나.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단백질이라고 얘기한다고. 될까? 그럼 얘 고유의 이 입체 구조에 따라, 입체 구조의 단백질에 따라 이 단백질은 독특한 기능을 갖게 될 거라고. 그렇지? 그럼 결국은 얘의 구조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 뭐가 될까? 아미노산의 종류, 순서, 개수. 뭔 소리냐면 아까 레고 블록 가지고 뭔가를 만들 때 레고 블록을 어떤 종류로 어떤 순서로 몇 개를 갖고 오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물건이 달라지는 거지. 물체가 달라지는 거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어떤 순서로 어떤 애를 몇 개를 갖고 오느냐에 따라 얘네들의 입체 구조가 결정되고 특정 기능이 결정된다라는 거야. 되겠어? 그럼 요거에 대한 설명서. 이 설명서가 결국 우리 몸에 뭐가 되는 거라고? 유전 정보가 되는 거라고. 됐니? 네. 그럼 그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물질을 무슨 물질? 유전물질. 그렇지. 그 유전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다? 핵산이라고 부르는 거다. 얘기가 된다고. 몸을 아주 그냥 배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럼 봅시다. 단백질의 형성.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그지? 겁나 많아야 돼. 그래야 분자량이 이렇게 된 거대 분자가 만들어질 거라고. 얘네들이 빠바바 연결되어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 얘가 고유의 입체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 단백질이 된다. 될까? 펩타이드 결합은 뭐냐? 두 개의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가면서 형성되는 결합이다. 이때 아미노산의 종류, 개수, 배열 순서 요거에 따라 폴리펩타이드가 어떠한 입체 구조를 갖게 되는지 결정돼. 되겠니? 네. 그게 그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지. 그치? 네. 그럼 맨 밑에 정리된 거.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 배열 순서에 따라 결국은 요거에 따라 단백질의 뭐가 결정이 된다고? 입체 구조가 결정되고
그 입체 구조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 이 얘기인 것이야. 됐니? 그치? 그래서- 쌤, 그러면 이론상 저게 똑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게? 그 배열이? 그 20개가 이렇게 어, 가지고 성질 결정한다 했잖아요. 그럼 그게 똑같으면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치. 진짜요? 그게 일란성 쌍둥이. 어? 일란성 쌍둥이. 뭐가 똑같으면?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똑같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생긴 게 똑같지. 오. 근데 자라면서 바뀌지. 서로 다르지. 왜? 유전이라는 건 환경의 영향도 크게 받아. 아. 그 유전자가 같다고 해서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고 환경의 영향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 저게 종류 순서 개수 같으면 쌍둥이라고요? 이게 아니 그게 뭔 소리냐면 쌍둥이는 그 유전 정보가 똑같아. 그러니까 모든 단백질을 만드는 얘네들이 다 똑같겠지. 그럼 사람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달라요? 그럼 다 왜요? 달라. 근데 기능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적혈구를 만드는 그 정보는 우리 다 똑같아. 그래야 특정 적혈구가 만들어지지. 근데 어떤 특정, 그게 되게,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유전 정보가 있을 거라고. 근데 어떤 부분은 동일하게 사람이라고 하는 종족으로서 동일하게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다르게 만드는 부분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여기 눈꺼풀에 지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쌍꺼풀을 만들거나 안 만드는 그런 명령도 이 단백질로 결정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쌍꺼풀이 있어. 어떤 사람은 없어요. 저 똑같기가 어려워요? 응. 많이 어려워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면 돼. 그래요? 왜냐면, 한 사람이 만드는 생식세포의 가지수가 2의 23승 플러스 알파 가지의 생식세포를 만들어. 그럼 이 배우자도 생식세포를 만들겠지. 네. 똑같은 가지수만큼. 걔네들이 미안해요. 무작위적으로 수정해서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정보가 같을 확률은 거의 제로지. 끝. 될까? 네. 오케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 핵산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합시다. 쌤, 이거 저 못 쉬어요. 응? 이거 해야 돼요. 국어? 네. 이런. 진짜 국어가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요.